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일해서 40대 초반에 이미 어느 정도 자수성가에 성공했고, 지금은 회사도 시스템이 다 돌아가서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죠. 그래서인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장님은 인생 성공하셨네요,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대로 제 인생에서 제일 성공한 것 같다는 순간은 지금의 아내를 만났을 때였어요. 저보다 15살 어린, 진짜 누가 봐도 고개 돌릴 정도로 예쁘고 동안인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 보고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왔던 그 여자. 주변에서는 뭐 샀자니 돈 보고 만났니 말이 많았는데 제 눈에는 그냥 사랑밖에 안 보였어요. 결혼 생활도 나름 순탄했습니다. 저는 이래서 어느 정도 손 떼고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쇼핑도 넣으면 카드 안도 신경 안 쓰고 긁어줬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진 돈으로 아내 하나 행복하게 해주는 건 어렵지도 않았어요. 아내도 처음엔 정말 저만 바라봤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하고 애교도 많고 제가 나이 들면서 놓친 설렘 같은 걸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제 나이에 아빠가 된다니 실감도 안 났지만 솔직히 조금 울컥했어요. 아, 나도 이제 진짜 가정을 꾸리는구나. 애 낳고 뛰어다니면 허리 나가겠다는 농담도 했지만 속으로는 되게 행복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입덧 시작되고 배가 조금씩 나와 보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부부 사이의 잠자리가 거의 끊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하니까요. 저도 나이도 있고 예전처럼 혈기왕성하진 않으니까 에이, 뭐 좀 참으면 되지 했어요.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진짜 미치겠는 겁니다. 손으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 운동을 해서 잊어보려고도 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더 마셔보기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한 게 하면 안 된다, 못한다는 상황이 되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후배놈이랑 술을 마시는데 걔가 그럽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에 좀 쌓이신 티 나는데요. 야, 임마, 어디서 사장을 가지고 놀려. 아니, 진짜라니까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풀 데도 없고. 이러면서 슬쩍 자기가 아는 괜찮은 곳이 있다고. 요즘은 모텔 이런 것까진 안 가도 가볍게 스킨십만 하고 오는 곳이 있다고 기띔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기가 막혀서 웃어 넘겼죠. 야, 나 유부남이야. 근데 걔가 한마디 더 박습니다. 사장님, 그냥 키스만 하고 오는 데예요. 진짜예요. 거기선 더 하면 안 되고 걸리면 애들 바로 잘린다니까요.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온다 생각하시고요. 그때는 그냥 흘려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워 있는데 괜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냥 키스만 하는 곳, 선은 넘지 않는데 저도 압니다. 이미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을 넘고 있는 거라는 걸. 그래도 제 안에서 이상한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그래, 몸은 아내한테만 그 이상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인데 내가 밖에서 몰래 그 이상을 한다. 그건 진짜 쓰레기지. 근데 키스 정도? 이건 그냥 스트레스 해소라고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변명이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후배가 말한 그 키스방을 찾아갔습니다. 간판도 대놓고 뭐라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애매한 무늬에 은근히 알 사람만 아는 그런 곳이더군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미쳤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치 10대 때 몰래 어딜 가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조명이 좀 어둑하고 향수 냄새랑 섞인 향초 냄새 같은 게 확 올라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은 직원이 슬쩍 저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가격이랑 시스템을 설명하더군요. 처음이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나누시고 원하시면 키스까지. 그 이상은 저희도 안 됩니다. 그 소리 듣는데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양심이랑 막장이 싸우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진짜 꼬여버렸습니다. 방으로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조명이 살짝 어두운 작은 방에 소파가 있고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고 손은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핸드폰을 괜히 켰다 껐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형부. 귀에 너무 익숙한 호칭. 그리고 그 목소리, 그 얼굴. 아내의 친구. 결혼식 날 부케 들고 서 있던 그 아이. 아내가 제일 친하다고 뭐만 하면 카톡하면서 수다 떨던 그 친구. 제가 얼어붙어서 눈만 껌벅이고 있으니까 그 친구도 입을 틀어막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형부 진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로 한참을 말문 닫고 있다가 결국 그 친구가 먼저 웃기지도 않은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이게 무슨 세상 진짜 좁다더니 형부가 여기 왜 와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쫙 닿습니다. 야야야 잠깐만 우리 아는 사이라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척하자. 나 지금 나갈까? 제가 허둥대면서 말하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서 있더군요. 형부, 일단 앉아 계세요. 밖에서 들으면 이상하니까. 그 말의 상황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임신한 아내의 친구를 이런 곳에서 이런 형태로 마주하고 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아내는 알아? 몰라요. 알면 제가 살아있겠어요? 왜 이런 데서 형부가 그 말할 처지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한참 그렇게 서로를 피하다가 결국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돈이 급해서 시작했다느니 비밀로 해달라느니 아내에게만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느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일은 서로 모르는 걸로 하자.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진짜 그날 바로 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방을 나가기 전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형부 그냥 오늘은 여기 온 손님 중에서 제일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시간 채우고 가세요. 서로 모르는 척하고. 어차피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사이잖아요. 이 말이 이상하게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사이. 그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정말 대화만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 결혼 생활,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친구의 사정, 집안 형편, 빚, 이런저런 이야기들. 웃긴 건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 업소인데 둘 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술술 나오고 어색한 와중에도 묘하게 긴장감이 돌고 그날 집에 가는 길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온다. 근데 걔 괜찮나? 아내는 절대 알면 안 돼.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결혼식 날 웃으면서 아내 옆에 서 있던 모습이랑 업소. 유니폼 같은 옷 입고 서 있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형부, 진짜 또 왔어요? 두 번째로 봤을 때 그 친구는 저를 보며 반쯤은 황당해하고 반쯤은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친구가 피식 웃더군요.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말 먼저 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에 괜히 뜨끔했습니다. 그날은 첫날보다 조금 더 경계가 풀린 상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손님이자 형부로, 저는 그 친구를 아내의 친구이자 여기 직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조금씩 수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근데 진짜 아내 친구랑 이런 데서 마주친 거 아직도 실감 안 나죠? 너나 나나 서로 약점 딱 하나씩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서로 잘 지켜줘야죠. 서로 약점을 쥐고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이를 엮는 끈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일정이 비는 날이면 그곳을 찾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카운터 직원도 저를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친구에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아마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눈치챘겠지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겠죠. 돈만 내고 규칙만 안 어기면 되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규칙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진짜로 키스 정도, 가벼운 스킨십 정도에서 선을 지켰습니다. 서로도 그게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조금씩 선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선이 흐려집니다. 입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형부,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알아. 근데 멈추기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우리는 결국 금지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선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고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새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부, 진짜 우린 미쳤나 봐요. 그래, 미쳤네. 근데 멈출 수가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순히 손님과 직원의 관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자 아내 몰래 이어진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 언제 올까?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책감이 다시 그 친구를 향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와이프,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제가 아내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들을 들어줬습니다. 나도 불안해. 이 나이에 아빠가 되는 것도, 아빠 역할 잘할 수 있을지도, 형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알죠? 알지. 알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 형부,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나도 양심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또 그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문을 열면 그 친구가 먼저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왔네요, 또. 시간은 그렇게 흘러서 이제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아기 맞을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 침대를 고르고 아기 옷을 사러 다니고 산후조리원도 계약하고, 아내는 거울을 보며 배가 많이 나온 걸 보고 한숨 쉬다가도 그래도 우리 아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뭐 하면서 웃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는 곧 태어날 내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내의 친한 친구이자 나와 금단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더군요. 야, 나 배 많이 나왔지? 너 올 때 되지 않았냐? 나 애 낳으면 바로 올 거라며. 그 친구는 화면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언니 애 태어나면 내가 1순위로 달려갈게요.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전혀 모른다는 듯 둘이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그 친구는 잠깐 카메라를 내리깔면서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아내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걔 알지? 내 제일 친한 친구. 나 애 낳으면 제일 먼저 옆에 있어주래야. 걔 진짜 의리 좋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혀오더군요. 이제 저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다 끊고 아내와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길. 지금까지 한 짓들 다 반성하고 어떻게든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그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짜릿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거 아는데 그 위험함, 들킬 것 같은 긴장감, 그러면서도 서로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묘한 감정이 마치 마약처럼 저를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다음 달이면 출산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까요? 저도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글로 써서 냉정하게 제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두 군데 중 하나의 번호를 누르고 싶어 합니다. 아내의 산부인과 번호, 그리고 그 친구가 일하는 그곳의 번호. 저 같은 인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버린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